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N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와 C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빈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는 자바 코드 내에서 C 코드에 있는 특정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선언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getMyData라는 C 코드 내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앞에 native라는 지시자를 넣도록 하고 해당 함수의 반환 값은 스트링 값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C코드라는 네이티브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합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호출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다음과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은 때에 따라 바뀔 텐데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알맞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 onCreate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setContentView라는 함수 바로 밑에다가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합니다. setTitle이라는 함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제목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어떤 제목을 표시할지를 getMyData라는 함수 값을 읽어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앞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로서 이제 해당 함수로 실행해서 나오는 특정 문자의 값을 읽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바 쪽 코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C 코드를 생성해서 서로 인터페이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먼저 JNI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추가적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JNI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최상단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New라는 항목에서 폴더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JNI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해당 폴더 안에다가 자바와 C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필수 파일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하셨다면 CD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이클립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헬프 항목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Install New Software라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오는 여러 홈페이지 중에서 루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항목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C++ Development Tool이라고 하는 약자로 CD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Next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Next 버튼을 누른 다음에 라이센스를 동의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이클립스를 다시 재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JNI 폴더 하위에 android.mk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에서 파일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앞서 설치한 CDT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앞에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android.mk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로컬 모듈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앞서 자바 파일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 소스 파일 부분은 만들고자 하는 네이티브 C 코드의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C 코드의 파일 이름은 관례적으로 자바 코드의 파일 및 클래스 정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패키지 이름이 comRGO myproject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하고 점을 언더바로 바꾸신 다음에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myproject라는 부분까지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 코드 이름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추가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파일 생성은 앞서 만든 안드로이드 MK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한 소스 파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생성하도록 합니다.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jni.h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메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메소드 함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네이티브 메소드의 기본 템플릿입니다. 먼저 JNI export라는 문구를 앞에 넣어준 다음에 반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입력을 합니다. 앞서 getMyData라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할 때 반환값이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앞에 j가 붙은 이유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란 뜻입니다. 즉, C코드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이랑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서로 형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jni 콜이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 내부에 있는 어떤 메소드 이름인지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형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터페이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패키지 값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 그리고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컴으로 시작하는 게 패키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JNI 인터페이스 메소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그리고 실제 선언한 메소드 이름을 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메소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입력값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입력 파라미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도록 합니다. 앞서 메소드의 반환값은 문자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값도 문자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는 문자열 값을 자바 코드로 반환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자바 코드 내에서 호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읽어서 반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ndk를 컴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ndk 컴파일을 위해서는 먼저 수정한 네이티브 C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커맨드 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생성하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이동합니다.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최상단에서 ndk 빌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ndk 컴파일 및 빌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제대로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앞서 만들어 놓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lib라고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임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 뒤에 있는 mylib는 처음에 불러드렸던 라이브러리 이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dk 빌드가 완료된 다음에 해당 이클립스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을 앞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이름이 여기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넘겨준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ndk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간의 연동을 하는 것을 간단한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네이티브 스토어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수정한 다음에 타겟 SDK를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변경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왼편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 중에서 첫 번째 sr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main activity.java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해당 자바 파일에다가 JNI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서 네이티브 C 코드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UI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UI를 꾸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ctivity main이라는 XML 파일을 수정해서 UI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은 res라는 디렉토리 안에 layout 디렉토리 안에 위치한 파일입니다. UI 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상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표시한 다음에 왼편의 팔레트를 통해서 필요한 UI 객체를 드래그 드롭 방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UI가 삽입이 됐을 때 UI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UI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I 중에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UI는 다음과 같이 크기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는 팔레트를 통해서 원하는 UI를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UI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같은 것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버튼을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UI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피너라고 하는 UI 객체를 통해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UI 객체는 팔레트에 있는 스피너라고 되어 있는 UI 객체를 가져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버튼을 통해 자바의 정보를 네이티브 C 코드로 넘겨주는 기능과 반대로 두 번째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C에 있는 정보를 자바로 넘겨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UI는 해당 UI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함으로써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할 부분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해당 속성 값을 기본적으로 UI를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 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먼저 키라고 입력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합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하고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속성 값을 변경한 다음에 UI를 크기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크기 및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